저는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근 친구 엄마와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누구에게 자랑 삼아 할 수 없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 취향이 좀 독특하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 가게는 아파트 상가에 있어요. 1층인데 아버지 명의로 된 가게고요. 저는 원래 음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사학과를 나왔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었고 집 근처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암에 걸리셔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는 매출이 꽤 좋은 편이었어요. 엄마는 몸이 약하셔서 집안일 정도만 하셨고요. 아버지는 공부방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가게 일을 배우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가게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 가게는 지역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맛이 항상 똑같고 신선한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있다고요. 저희 가게는 손님이 홀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배달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리뷰도 꽤 많고 만족도도 높은 가게죠. 아버지는 자나깨나 가게 걱정만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가게 일을 배워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식재료 주문, 조리에 필요한 잡다한 일들까지 모두 처리하다 보니 많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수입이 좋으니 견딜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빙 아줌마 한 분과 같이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었고 공휴일에도 일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의 상을 치르게 되었어요. 서빙 아줌마에게 갑자기 조리까지 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식집은 여러 가지 메뉴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하니 경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가게 문을 며칠 닫으면 되지만 그때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친구 어머니가 예전에 분식집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서 가게를 대신 봐주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선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예요. 선규는 하얀 피부에 많이 말랐어요. 그런 선규가 고등학교 때 키가 부쩍 컸고 지금은 저만큼 컸어요. 선규는 그 당시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그 덕분인지 키도 쑥쑥 자랐습니다. 철없던 중학생 시절에 공부 안 하고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할 때 선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 팔을 붙잡고 뜯어 말리던 친구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모범생 선규 덕분에 노는 친구들과 교류하지 않고 마음 잡고 공부해서 대학에 가게 되었죠. 중학교 때 선규네 집에 놀러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규랑 놀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었고 어머니는 언제나 웃으면서 밥을 차려줬어요. 저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된다고 했지만 밥 먹는 시간인데 같이 먹고 가라며 어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만 보면 흐뭇해하는 것 같았어요. 선규 어머니는 키가 큰 편인데 선규 아버지와 선규가 체구가 작다고 선규가 외가 쪽 닮아서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며 우리 선규도 의준이처럼 컸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선규네 집에서 밥 먹고 나면
잠이 오니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선교 방에는 혼자 쓰는 전축이 있었고 그 당시 유행하는 가수의 테이프와 CD도 있었어요. 저는 선교랑 얘기하며 음악 듣는 게 좋아서 선교네 집에서 종종 자고 갔습니다. 선교 어머니는 제가 놀러 가면 언제나 상냥하게 대해 주셨고 선교에게 의준이 같이 성격 좋은 친구랑 잘 지내. 그리고 의준이 너도 선교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해라고 하셨어요. 선교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 매일 늦기 때문에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밤 늦게까지 일하니 가정의 어깨가 많이 무겁고 아줌마 혼자 아빠 역할까지 해야 할 때가 있어서 힘이 든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선균의 집에 많이 놀러 가다 보니 제가 편해서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았어요. 선교 아버지는 일요일에도 밀린 잠 주무시니 집에서 늘 조용히 지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선교 어머니는 밝고 쾌활한 성격인데 바쁘고 피곤한 남편 때문에 어디 잘 놀러 가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선균의 집에 가끔 놀러 가기는 했는데 어렸을 때처럼 선균의 집에서 자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선균의 집은 저희 집과 꽤 가까웠어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은 날 과일 가게에서 수박 한 통을 사서 선균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선교 어머니께 아줌마가 차려주신 밥상은 참 따뜻했어요. 오늘 아르바이트 월급 받았는데 아줌마 생각이 나서 과일 좀 샀어요. 아저씨랑 맛있게 드세요 하고 건넸어요. 그때 선교는 없었는데 선교 어머니는 우리 의준이는 성격도 참 좋아. 그리고 어른이 다 됐네. 월급 받았다고 친구 엄마도 챙겨주는 것 봐. 너무 기특하다. 고마워. 잘 먹을게 하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선교는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바빠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후로도 종종 선교 집에 놀러 갔고 선교 어머니는 제 방문을 무척 반기셨어요. 아무래도 외아들이 공부한다고 늦게 오니 말 상대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큰 체격에 요리를 잘하는 선교 어머니는 이웃 할머니가 선물한 도토리 가루로 묵을 만들었다며 양념 간장을 만들어 와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입에도 안 대던 도토리 묵이었는데 선교 어머니와 함께 먹으니 정말 꿀맛이더군요. 그렇게 선교 어머니와 좋은 추억이 많았어요. 선교 엄마를 처음 뵈었을 때 30대였는데 이제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중에 연락받고 오신 선교 어머니는 고운 얼굴에 씩씩한 성격은 그대로였어요. 선교 어머니는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던 분이세요. 선교 어머니가 제 가게를 며칠 봐주기로 해서 가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식당을 운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한참 설명하고 있는 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친구가 참 듬직하다는 눈빛으로요. 아버지 장례 중이니 가게 걱정은 그만하고 얼른 가보라고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게로 돌아와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 어머니가 일을 잘해 주셔서
가게 매출은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선규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로 보너스도 좀 챙겨드렸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CCTV를 돌려봤는데 선규 어머니는 자기 가게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선규 어머니를 오시라고 하면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선규가 아버지 상 치르느라 힘들었을 텐데 좀 어떠냐고 전화를 하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규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지 무슨 일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로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라며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빙 아줌마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지방에 집을 구하게 되었다며 아쉽지만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동안 제가 다른 식당보다 급여를 많이 주고 잘 대해줬다고 하며 고마웠다고 하더군요. 사람의 인연은 모르는 것이니 다음에 이 지역에 오게 되면 놀러 오겠다고 했어요. 아줌마와 그렇게 이별하고 선규 어머니께 연락을 했습니다. 서빙 아줌마가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 나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안 그래도 일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손도 빠르고 일도 깔끔하게 잘해주셨고 저와 손발이 척척 잘 맞았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종이컵이나 잡다한 물건을 놓는 창고 겸 방이 있는데요.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그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한참 추운 겨울이었고 집에 가기 귀찮아서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선규 어머니는 밖에 바람이 불어 집에 가기 귀찮다며 강에 들어오시더군요. 도톰한 이불을 함께 덮고 잠시 같이 누워 있었어요. 선규 어머니는 날이 이렇게 추우니 이 방에서 더 쉬고 싶다며 시간을 끌더라고요. 우리는 맥주와 안주를 차려놓고 술을 마셨어요. 아들 친구가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란 걸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제 할머니 나이가 다 됐다고 하는데 선규 어머니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제 마음을 읽은 선규 어머니는 방문을 굳게 잠궜고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규 아버지는 요즘 은퇴 준비를 하느라 독서실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집에 늦게 오는 건 매한가지라며 평생 집안일에 가게 일까지 했는데 아내로서 사랑받은 적은 없다며 한숨을 쉬는 거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선규 아버지와 부부로서 좋은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 없다는 거예요. 선규는 신혼여행 때 바로 생겼고 그 후로 늘 바쁜 일정에 쫓겨 잠만 자기 일수였고 합니다. 사슴 같은 눈망울로 우리 가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냐고 묻는 선규 어머니가 너무 예뻐서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즘 일도 잘 되고 선규 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얼른 애인 사귀어서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리는데 숨겨둔 애인이 있다고 말하기도 뭐해서 그냥 흘려 듣고만 있습니다. 50대 중 후반인 선규 어머니는 저와 일하면서 돈도 벌고 좋은 시간도 보내니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선규 어머니는 일도 잘하고 눈치가 빠르니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어요. 친구 엄마와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게 떳떳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라는 생각이 드네요.